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칠정례에서 여섯 번째 지신규명 내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조사,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칠정례는 기본적으로 홀수, 그러니까는 3, 7, 3, 5, 7 이렇게 해서 불교적인 숫자에 맞춘 거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와 관련된 거고, 맨 첫 번째는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놨는데 승 부분을 길게 늘려서 여기 보면 보살, 그 다음에 성문, 나한들, 그리고 그러니까는 지신규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승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확대돼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신규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여자 16성 500성 속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중은 성문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 잘 나가야 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독각, 그러니까 연각들, 성문 연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살 성문 연각, 보통은 성문 연각 보살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서대로만 하면 보살 성문 연각 지금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여섯 번째 오늘 할 대목은 중국 선불교와 관련된 선종의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층이, 승에 대해서 세 가지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보살, 성문연각, 그 다음에 조사. 그래서 하나는 대승불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 그리고 하나는 동아시아 불교, 동아시아의 선불교,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거고, 제일 어려운 구절이 지금 오늘 구절입니다. 서건동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진짜 틀렸네. 진짜 옷자 났네. 이거는 옛날 방식의 방위법이에요. 옛날 방식의 방위법. 그래서 서건동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건방에서 동쪽 진방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요즘은 동서남북 뭐 이렇게 하는데 동서남북만 가지면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동서남북은 안 헷갈리는데 동남방, 서북방 이렇게 동서남북 가지고는 전체 방위를 다 말하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중간중간에 간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고, 그래서 군대 같은 데서는 어떻게 쓰냐면 시간으로 해요. 12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이런 거는 차라리 쉽고, 이제 2시 방향, 1시 방향 이렇게 하면 군대에서는 그런 식을 씁니다. 왜냐면 동서남북만 가지고는 위치 비정하기가 쉽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동쪽에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동쪽 범위가 상당히 크니까 그러면 동남간 아니면 뭐 북동쪽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계 방향이 어떻게 보면 1시 방향, 2시 방향 그쪽에 위험물 뭐 적 뭐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보다 이 간방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위법을 옛날에도 썼었어요. 그거는 8쾌를 가지고 씁니다. 동서남북만 가지고 하면 결국은 동남방, 서북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개를 붙여야 되니까 8쾌가 뭐냐면 우리가 태극기에 있는 게 8쾌예요. 우리가 태극기에는 4쾌만 있지. 건곤감리, 그래서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4가지만 있는데 원래는 그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건태, 이진, 손, 간, 감, 곤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있어요. 그 중에 동서남북 같이 큰 범주에 해당하는 게 우리 태극기에 있는 4쾌고, 그거보다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게 또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8쾌가 되는 거예요. 8개 8쾌. 그래서 그 8쾌를 2번 겹치면 88에 64, 64쾌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8쾌를 가지고 방위를 옛날 사람들이 또 매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말고도.
그래서 그리고 동서남북에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어디가 남쪽이냐의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은 당연히 남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것 같지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남쪽은 지금 현재 북쪽이다. 지금 현재 북쪽이다. 임금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임금이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좌수영, 전라 좌수영에 있다. 전라 좌수영에 있다. 좌수영에 있으면서 경상도가 뚫리니까 좌수영이 먼저 나가서 막잖아요. 우리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우수영이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 좌수영은 맨 끝일 것 같잖아요. 전라도에서 맨 끝이 좌수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남북이 옛날에는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남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하고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예, 그거는 임금 중심의 방위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100명이 모여서 다 봐도 북쪽이 위 아닙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임금 한 명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방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보완하는 관점에서 요 8쾌를 가지고 방위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권태이짐 송강강곤의 그 8쾌에서 건방은 서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쪽은 진방, 동이 진이 되는 거고. 그 8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서건동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의 인도에서 동쪽의 중국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는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 불교가 넘어왔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바해동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의 해동 바레만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해동은 바레만의 동쪽. 그래서 그렇게 요즘 들어서 별로 몰라 좀 별로 딱히 제가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서 중국이 쓰는 표현 황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서해를 황해라고 부르고 그 남쪽을 남중국해라고 불러요. 나 그것도 별로 내가 좀 찌꺼분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명칭들을 쓰면 그렇게 특정 집단과 관련된 명칭을 쓰면 사실은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조금 좀 그렇지. 기분이가 별로 안 좋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중립적인 단어들을 쓰면 겹쳤을 때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 7광구 문제가 있죠. 지금 잠복해 있는 부분. 진짜 엄청 유력하다고 하는 7광구 저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나라가 이렇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주장하고 일본도 주장하고 중국도 주장하고 이렇게. 좋은 거는 또 딱 그렇게 걸려요. 안 좋은 건 그래서 그게 7광구라고 하는 게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식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왕굴에도 그 무슨 광구예요. 2광구인가 몇 광구예요. 그 대왕구를 할 때도. 그래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이제 7광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좀 멀어요. 좀 멀어요.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네 명칭으로 쓰는 거고 일본도 일본해라고 하고 우리는 동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좀 복잡한 용어들을 쓰는 거죠. 서로 간에 좀 잘 아고 안 맞는 얘기들. 그래서 서건동진이라고 하는 거는 서쪽 건방에서 인도에서 동쪽 진방의 동쪽 그러니까는 중국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지도를 생각해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해동으로 그러니까는 한국으로까지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그래서 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나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중국이나 일본은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해도 돼요. 재밌게도. 일본이 무지하게 오래된 국호거든요. 중국도 엄청 오래전부터 중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라가 바뀌어도 중국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그래서 그냥 중국이라고 하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게 한반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한국이라고 하면, 야, 한국 들어선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한국이라 그래. 또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뭐 신라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하고 고려를 같이 가르쳐야 되는 용어야. 신라부터 고려를.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써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한반도라고 해야 될지, 뭐 해동이라고 해야 될지. 나 해동 이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런 단어들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게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 나라 같은 느낌. 저희 나라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랑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떨어지는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그리고 이 구절이 왜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서건동진이라고 하는 이 방위 때문에 그래요. 이 8쾌로 방위 보는 거는 진짜 약간 꼰대같이 배운 사람 외에는 몰라. 8쾌가 방위를 나타내는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거는 일반 스님들은 이 구절을 해석을 못합니다. 의미적으로는 대충 뭐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이거는 뭐 주역을 배우든지 안 그러면 전통 한문을 좀 배우든지 이런 분들만 알아듣는 특수한 용어예요. 지금은 그렇고 옛날에 유교적으로 좀 배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 중국에서 해동, 우리나라까지 역대 전등 역대로 등불을 전한 사람들, 깨달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선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까지 성문영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부터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뭐 마하가섭, 아난 뭐 이렇게 해서 쭉 28대로 내려와서 이제 달마가 동진에 해당하는 거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된 거죠. 그리고 달마 이래로 또 내려오고 이런 선불교의 전통이 사실이냐?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이런 거 주장하는 집단이 중국에 세 집단이 있어요. 천태종의 25조 금구상승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25조라고 하는 선불교는 28조잖아. 근데 거기는 25조예요. 25명이 나오고 금구는 깨달은 사람의 금구라고 하는 거는 금으로 된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이 금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인이거나 안 그러면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취소가 없어. 말에는 임금의 말에는 취소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금구에서 나온 거는 직설이에요. 이거는 뭐 바뀌면 안 돼. 그래서 25명의 25조 금구상승설 25명의 깨달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한 가르침, 그게 천태종이래. 말 같지도 않고요. 그냥 천태지자대사가 만들어낸 게 천태종이고 천태지자대사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중국 불교의 천재를 꼽아라 그러면 천태지자대사, 그 다음에 화엄종의 현수 법장스님, 그리고 현장스님이에요. 현장스님, 서유기의 현장스님. 해능스님은 천재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좋은 분. 아이디어가 좋은 분. 그러니까 약간 예술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낸 사람. 천재는 하나의 세계관을 다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천태종에서 그냥 천태지자대사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막 배합해서.
그리고 거기서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종이 천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천태종이라고 하느냐? 화엄종은 화엄경이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화엄종이라고 하는데 왜 천태종은 천태종이라고 하느냐? 법화종이라고 안 하고 원소스보다 당신이 물을 더 탔죠. 당신이 물을 더 탔죠. 그래서 원형이 잘 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법화경을 자기식으로 다 틀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거를 법화경을 가지고 말을 할 뿐인 거야. 원판이 내 지분이 더 커. 내 지분이 더 커.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 다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일본 거였으나 한국이 결국 너무 잘해서 한국 다이소는 인수했죠. 그래서 그거를 다이소라고 하는 일본식 명칭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한국 기업이 된 거죠.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태지자대사가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태종은 천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화종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천태종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다 머리가 좋아서 지어내긴 했는데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천태종은 이 천태종 아닙니다. 이거는 천태지자대사의 천태종은 우리나라에 누가 수입해 오냐면 고려 중기의 문종의 넷째 아드님인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수입해 와서 천태종을 개창하고 한국의 교종 중에서 선종 중에서 조계종과 더불어 천태종이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조계종은 구산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쌍벽을 이루다가 조선 초기에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태조 때, 세종 때 종단을 통폐합할 때 보면 천태소자종, 천태법사종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태종 계열만 2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 해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개가 천태종이야. 그럼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거는 조선시대 때 다 없어지는 거고 조선 초에 다 없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는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조사라고 하는 분이 새로 만든 신흥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만희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그 천주교 같은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기독교냐? 아니죠. 아니죠. 그냥 새로 당신이 어떻게 보면 성서에 있는 구절들을 새로 당신이 해석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태종도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양 구인사를 한번 가보면 천태종이 오래된 종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래됐으면 전통사찰일 거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에 우리나라의 오래된 사찰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딱 어깨가 벌어진 것 같이 이렇게 펼쳐진 데서 이렇게 절을 짓지 계곡 같은 데를 따라서 이렇게 짓지 않아요. 그건 동아시아에 없는 건축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구인사를 가면 조금 이질적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중국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중국도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중국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냥 이질성이 있죠. 우리나라 절하고는 약간 다른 이질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새로 조그만데 만들었다가 그게 확대되다 보니까 어거지로 우겨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상한 구조들이 나오는 거죠. 동아시아 전통 건축에서 동아시아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는 높게 짓는 게 없어요. 별로. 고려 때까지 풍수설이 자생 풍수설이 유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건물들을 지었고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높은 건물을 지었고 당풍수가 일반화되는 중국 풍수가 일반화되면 산지에서는 낮고 넓게 지으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짓지 높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건축에는 높은 건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왜? 고려시대 건물이나 통일신라 시대 건물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못 지었느냐? 못 짓는 건 아니에요. 왜? 삼국시대 때 80m짜리 황룡사 구축목탑을 지었으니까. 기술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높은 탑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때의 관점들이 있는 거고, 조선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관점은 중국 관점입니다. 그래서 명당을 보는 눈이 달라요. 명당을 보는. 그래서 제가 월정사가 명당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2개의 명당이 있어. 나 이거 보여주면 진짜 여러분들이 환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월정사 적광전터가 삼국유사에서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나오는 단 한 곳이에요.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곳이야. 거기는 어떤 식의 풍수로 보는 거냐면 자생풍수라고 그래서 중국과 다른 우리식의 풍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이 터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있어. 조금 좋은 땅, 어떻게 보면 저 땅이 이 땅보다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안목은 다 있어. 근데 그 기준들이 좀씩 다른 거지. 지금은 그 터에 대한 인식보다 도시 계획이 더 크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냐? 이게 훨씬 좋은 거지. 터가 좋으면 뭐해? 자연 녹지인데요? 뭐 이러면 끝이지 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예전에는 조금 더 좋은 땅, 괜찮은 땅,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은 동물이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월정사 같은 데는, 월정사 적광전은 이게 용맥이 이렇게 흘러. 용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맥이에요. 산맥이 이렇게 흐르다가 앞에가 또 끊어집니다. 그러면 요 기운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요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다가 똘똘똘똘 떨어지는 자리, 그게 월정사 적광전 부처님 좌대자리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풍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풍수는 명당 자리는 바람이 자고, 장풍이에요. 장풍. 바람이 자고,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 덜 불고, 안 분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람이 좀 덜 불고, 그 다음에 기온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월정사 적광전에 눈 내렸다가 0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거기가 더 빨리 녹아요. 더 빨리 녹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에 탑은 녹지 않습니다. 탑은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근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대산에 또 하나 아주 좋은 터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그런 데를 좀 데려가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삼재 불입지지라고 하거든요. 삼재가 들지 않는 땅, 수, 화, 풍, 삼재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땅이에요. 원래 삼재가, 여러분 그 뭐 삼재기도 할 때 그 삼재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우주의 사이클이 바뀔 때 나타나는 물의 변, 물이 이제 절당이 나고, 화 전체가 다 타고, 불로, 그 다음에 풍, 바람이 불어서 갈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파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 별이 파괴된다거나, 그냥 생각해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식의 어떠한 흐름이 소우주인 인간에게도 대입된다. 그러면 인간에게 삼재가 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전쟁, 기근, 질병 뭐 이런 것들, 인간사 안에서의 문제들. 우리가 막 우주가 파괴되고 이런 시점에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운때가 쓰러지는 때, 그리고 이러한 큰 삼재들이 들지 않는 복된 땅이 오대산에 있어.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재 불입지지라고 그래요. 삼재가 들지 않는 땅.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연화 반개형이라 그래요. 연꽃이 반만 피었어. 다 핀 게 아니고 반만 피었어. 반만 피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 피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흩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더 이제 쉽게 말해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약간 산에 보면 파릇파릇한 실록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게 에너지가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 펴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짙은 녹색이 돼버리면 그건 이제 허방이지.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청춘이 연하 반개형이고 여러분이 이제 다 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청춘이 좋잖아. 청춘, 실록 이런 거 좋잖아. 그게 반개라는 뜻이에요. 반만 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피는데 최고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딱,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은 딱 되는 걸 좋은 게, 정점을 찍는 걸 좋은 게, 찍으면 기운다는 거예요. 차면 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보다 좋은 게 당선인 신분이 좋고, 결혼보다 좋은 게 날 잡았을 때가 좋고, 결혼부터 거꾸라지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거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딱 그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꽉 찬 걸 좋아하지 않아.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기운. 그래서 동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탁 차오를 때가 좋은 건데, 동지는 시작점, 전환에서 시작점, 그 시작을 조금만 잘 하면 그게 쫙 커가면서 발전해 간대. 그렇게 해서 요런 걸 보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화려하게 싹 된 거보다 그게 이제 반개형이야. 반만 핀 거야. 그래서 지금 쪼무라드는 게 아니고 피고 있는 상황에서 딱 반 정도 딱 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운이 응축돼 있는 거지. 딱 힘을 가지고. 그 자리가 오대산 사고 자리입니다. 사고. 오대산 사고. 오대산 사고. 임진왜란 전에 사고들은 대부분 성 안에 있었어요. 성 안에, 도시 안에 있었다고. 임진왜란을 제대로 당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식의 전쟁을 당해본 적도 없었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임진왜란이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왜? 우리는 유사 이래로 북방에서 두드려 맞았지 남방에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란, 뭐 여진, 뭐 이런 애들이 다 위에서 내려왔지, 말 타고 확 튀어서 내려오는 애지 밑에 놈한테 맞아 본 적이 없어. 그게 임진왜란 때 처음 맞아 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도성 안에다가, 성 안에다가 넣어놓고, 여러 군데 배치를 해놨어요. 성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배치했냐면 남쪽에다 놨지. 서울에는 당연히 놔야 되고 남쪽에 놨지. 왜?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임진왜란은 밑에서 올라왔죠.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게다가 또 선조가 또 열심히 또 시작하자마자 튀었기 때문에, 그래 막 불지르고 뭐 난리가 날 때 실록도 다 타고 한벌 전주 사고본, 전주가 이성계가 전주이시잖아. 그래서 전주 사고본을 스님들이 그걸 옮겨요. 스님들이 그걸 수송해서 옮긴다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게 실록이 이렇게 귀한데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 것이냐. 야, 이거 도시에다 넣으니까 도시는 아무래도 공격 대상이 되잖아. 그래서 산으로 다 보내버렸다고, 실록을. 그래서 오대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산에 있죠. 산에 있어. 그래서 그 후보지들을 적상산 사고, 뭐 전주, 전주, 전등사, 전등사 정족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들을 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산에다가 다 놓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 분산 배치예요. 산은 산이지만 그것도 나라에서 분산 배치를 하는 거야. 춘추관에는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는 왕과 관련해서는 하나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놓는 거예요. 배치. 그래야 하나가 불나면
다시 놓는 거죠. 그때 오대산이 오대산 어때요가 나옵니다. 아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오대산 사고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고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그 오대산이 정해지는데 사명당이 영향을 발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논문도 썼었는데, 그래서 오대산이 나중에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가 들어오면서 주변 사십리를 손을 못 대게 유생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월정사 주지가 수호 도총섭이야. 사고 수호 도총섭, 사고 지키는 대장, 총대장, 이렇게 그 밀부라고 월정사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패 같이 생긴 거 있어. 그랬는데 그 어디다 모실 거냐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좋은 자리, 좋은 자리. 그때 맨 처음으로 관리가 찍었던 자리는 어디냐면 상원사입니다. 상원사가 그때 찍혔으면 상원사가 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상원사 문수전 자리에. 이거 되게 재밌다고. 근데 사명당이 오대산 쪽으로 이렇게, 사명당 오대산에 있으면서 그 월정사 칠불보전을 이렇게 중창을 하고 대웅전을 중창을 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원사를 밀기가 그런 거야. 상원사가 얼마나 쉽게 말해서 중요한 기도처인데, 그래서 당신이 살던 옆에를 추천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오대산 사고자리예요. 오대산 사고자리.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지금 오대산 사고에 조금만 더 가면 종봉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명당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명당 호중에 종봉이 있어요. 종봉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삼재불입지지, 수화풍 삼재가 들지 않는 곳이고 연화반개형 기운이 다 응축돼 있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책이 놔지는 데면 사고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중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 연꽃이 이렇게 카네이션 같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당나라 풍수. 이건 당풍수예요. 아까 제가 월정사 적광전 자리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용맥을 따라서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기운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똑똑똑 떨어지는 애 오줌 넣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남자에 싸서 오줌 놓는 자리, 딱 그렇게 떨어지는 자리에 맺혀 있어요. 그게 자생풍수라고 하는 거고, 당풍수는 기운이 이렇게 쫙 모이도록, 이거 19금이긴 한데 뭐 그냥 그러나 하고 들어. 여자 약간 그렇게 생긴 데를 명당이라 그래. 당풍수에서. 그래서 명당 그냥 네이버 같은데 해가지고 이미지 딱 검색을 해보면 뭐 그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사고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선원보각하고 사각. 두 개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두 자리가 다 명당이 아닙니다. 한 자리만 명당입니다. 사각에는 뭘 놓냐면 조선왕조 실록하고 조선왕실 의궤가 들어가요. 이거 각각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 등재되어 있습니다. 의궤하고 실록이. 그리고 또 하나가 선원보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선원보각은 뭐 하는 거냐면 왕실과 관련된 물건 놓는 자리예요. 왕이 쓰다가 이제 그 정리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버리죠. 근데 그 중요한 물건들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따로 보관해. 그럼 지가 갖고 있으면 되지. 왕이 갔다니까. 왕이 갔다니까. 그러면 그래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물건 놔야지. 내 물건 놔야지.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빼면 선원보각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족보, 그 다음에 왕의 어진 그림, 뭐 이런 그림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선원보각 자리가
엄청난 명당자리예요. 그리고 삼재 불입지지라고 진짜 수화풍 삼재가 들지 않았어. 사명당이 사고를 세우고 나서 책을 보관하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안 돼. 습기 있으면 그냥 생각 딱 나잖아. 이거 습기 있으면 절단 나지. 책이니까. 그래서 물이나 바람 불 때 이게 습기 있는 바람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책이 다 상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책들이 이제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재 나면 경기 끝입니다. 목조 건물에다가 야, 책을 보관하고 있어. 화재가 실수로라도 한번 났어. 끝입니다. 그냥 딱 생각해봐. 게다가 그 책도 한지책 아니요. 야, 얼마나 불 잘 붙겠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명당의 안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 이 양반이 진짜 뭔가 한 칼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최근까지 그대로 보존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불 한 번 안 나고 뭐 물에 잠기거나 안 그러면 뭐 습기 바람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있어요. 월정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계곡이 생각보다 크거든. 근데 계곡이 있다고 해서 습한 게 아닙니다. 계곡이 있어도 습하지 않은 쪽이 있고 그게 사람 살기 좋은 데고, 계곡이 있으면 습한 데가 있어. 그게 사람 살기 어려운 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또 저 진관사 스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진관사는 계곡이 넓지 않은데 크지 않은데 습합디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라고 다 습한 거 아니다. 안 습한 바다 쪽이 있어. 진짜야. 안 습한 바다 쪽이 있어. 우리나라 바다는 대부분 습하고 특정 사찰을 가리키면 야, 내가 해남 미항사 가서 하루 자는데 내가 여기가 왜 유배지인지 알겠다. 이불에 몸을 넣었는데 축축해. 그러니까 안 말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느낌은 언제 한 번 더 받았었냐면, 옛날에 그 느낌을 똑같이 받았을 때가 있거든. 대만 불광사에 가서 제가 자는데 자려고 이불을 이렇게 이제 그 농에서 꺼냈지. 덮으니까 축축해. 그 느낌이 되게 찝찝하거든. 안 빤 게 아니야. 다 빨아서 새 거야. 새 건데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만이 왜 사람 사는 데가 아닌지 알겠다.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대만은 제대로 사람 사는 데 아닙니다. 그런 대만한테 우리가 지니까 참 뭐라고 할 말도 없는데 그래. 대만이 원래부터 사람 사는 데고 원래부터 중국이었으면 독립한다는 말 못했겠지. 그래서 몰라. 내가 제주도는 내가 제대로 안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만은 절대 절에 가서 안 잔다. 호텔은 이걸 돌리잖아. 이걸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절은 그런 시설이 별로 좀 미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바다라고 다 똑같은 바다 아니다. 지중해 가니까 뽀송뽀송하더라. 지중해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숲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러면 다 습하다고 생각하거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게 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게 최근까지 내려온 거죠. 그대로 화재도 없고 뭐 수재도 없고, 그러니까 산사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턴은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하고 어디 합격하고 이런 분들 내가 월정사 오면 내가 두 군데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는 그 금강연, 거기는 합격하는 명당. 거기 여러분은 못 들어가.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가.
거기 가면 이제 옛날 사람들도 막 자기 그 돌에다가 막 이름 써놓고 이랬어. 거기가 합격 명당, 등용문의 명당이에요. 등용문.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디 가보겠다라고 말하면 제가 이 선원보각 자리를 가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차 있으면 뭐 이거 쭉 갈 수 있으니까 자가용으로 별로 뭐 안 멀어요. 월정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그 마루가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 거기다가 이제 동전을 딱 기원을 해서 딱 넣고, 나도 옛날에 넣었었어요. 또 늘어가야겠다. 아유, 요즘 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합격, 취직, 뭐 승진,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 사고 아주 좋은 명당입니다. 그래서 적광전 말고 제가 월정사에서 꼭 여기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이런 데를 얘기를 해줘요. 금강연이라든지. 근데 금강연은 여러분을 제가 외시고 갈 수가 없어. 거기 좀 위험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이 갈 수는 없어. 밖에서는 멀리서는 볼 수는 있어. 그래서 그 방생하는 데가 그 맞은편에서 방생을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있고, 사고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갑니다. 사고는. 그럼 사고 가면 거기에 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책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기가 막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갖고 왔습니다. 일본이 갖고 왔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갖고 가요? 이랬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야, 박정희 때 정부에서 하는 거, 전두환 때 정부에서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일제강점기 때 순사 와서 하고 있다. 칼 차고 와갖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쉽지 않죠. 그래서 반출됐어요. 스님들이 약간의 시위를 한 거는 했어. 그런데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딱 봐도 일제시대 때 순사를 상대로, 그리고 그게 다 일본한테 먹혔잖아. 일제강점기잖아. 그러면 그게 내 거 아니요? 이러면 정부에서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본으로 갔고, 그걸 자식들이 잘 좀 보존을 하지. 관동 대지진 때 불이 나서 많은 책이 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만 남았고, 그거를 지금 월정사 주지 스님께서 환수운동을 해서 그거를 다시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그게 살아서 국민훈장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게 역대 민간이 환수한 문화재 중에서 최고 레벨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각 물건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으로 2건이 등재가 된 거니까. 그래서 실록과 의계를 다 나중에 받아오는. 그래서 월정사 앞에 가면 실록 의계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왜? 사고까지는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그리고 막상 가보면 책은 없고 박쥐하고 박쥐똥만 있습니다. 이게 가보면. 그래서 이게 뭔가요를 하고 와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명당의 가치로 보면 상황이 달라요. 에너지가 뿜어 올라오는 자리예요.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기운이 이렇게 회돌이 치는 자리거든. 임신을 원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애 낳아야 되겠다 이러면 추천드립니다. 그런 데 가서 조금 이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시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뭐 간다고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뭐 다 단종인데 뭐. 아이고, 대리는 그런 시험이나 이런 거 대리지, 임신 대리는 조금 그렇지. 임신 대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재밌는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지만 달라요. 절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달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청나라하고 한국 조선의 복색,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봐봐. 한쪽은 밀고 있는데
한쪽은 밀었는데 황비용 봐봐. 한쪽은 이거를 그냥 막 꽁꽁 싸매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전통적으로 계속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천태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천태종은 중국 거는 아니고 그런 식의 터가 지금 구인사에 있는 터는 그거는 명당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정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을 보는 눈이 있어. 그런데 계곡같이 생긴 터에는 건물을 안 짓습니다. 우리 전통 건물에는, 전통 건축에서는. 그래서 구인사 같은 데는 전통 사찰일 수가 없고 그거는 신생이라더라. 60년대 정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상어론각조사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고, 그 뒤에 뭐 남대충이 2대 종정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봐야 한 4, 5대 정도 내려왔을 거예요. 없어. 한 5, 6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뭘 얼마나 됐겠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옛날 천태종은 절대 아니라더라. 그리고 천태지자의 천태종에서 자기가 너무 많은 부분을 지어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뒤통수가 따갑지. 그래서 25조 금구상승설 요런 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내가 옛 것을 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줬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25조 금구상승설이라고 하는 거고, 요런 얘기는 딱 세 군데서 나옵니다. 천태종, 선종, 밀교. 밀교에는 혈맥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종에는 전등설이라고, 등불을 전했어. 깨달음을 전달한 어떤 기록, 족보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조파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법맥이에요, 법맥. 예. 그래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천태종의 25조 금구상승이 제일 빠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불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자주 잘 주장하는 쪽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통성이 약간 딸립니다. 정통성이 강한 쪽이 이런 거 주장 잘 안 합니다. 특징이.